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도와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들 고민들을 상담을 통해서 고민들을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시장이 좀 그냥 1월 달에 굉장히 어렵다가 2월 달에 이제 수급상 조금 반등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을 통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아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2638에 3985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이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담 시작하기 전에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1월의 잔상 이제 월 말로 이어지면서 실적 발표 시즌,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역시 작년 실적에 대한 반영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다, 회복을 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도 있는 그런 기업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역시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부분들이 나왔었지만 그 부분이 또 비메모리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했던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메모리 쪽은 조금씩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면 1분기 때 또 기대감으로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성이 나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PBR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생전 개인 투자분들이 PBR 하는 부분에서 들어는 봤지만 그게 뭔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부분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회계적인 부분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라 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PBR 쪽 관련된 그 기업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기업들이 많이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쪽에 대한 흐름성이 좋게 나타났던 부분을 통해서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쪽, 현대 기아 쪽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것까지 시너지 효과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 2.8%의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좀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회복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이제 반등성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난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더 살피시면서 분할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부분과 그리고 기관들도 조금씩은 이제 포지션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개인 매도와 기관 외국인들 매수의 포지션을 보고 판단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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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세 방이에요. 세 방이요. 네, 네, 13,700원 10%요. 13,700원에 10%요? 네, 시간 좀 오래 기다렸거든요. 좀 이번에 네. 조금 올라와서 어떻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싶어서. 이 기업이 한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네네. 가격을 낮춘 거예요? 아니면 사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이 기업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지. 기업만 본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작전주라고 해서 잘못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기업 재무적인 부분이나 또 지주격에 대한 흐름성을 봤을 때 최근에 PBR 이슈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조금 같이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겠는지 저기 싶어서. 위에까지는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너무 올리고 너무 높이까지는 저희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저는 한 14,500원 정도? 14,500원 한 정도요. 15,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5,000 거지요? 네네네. 아.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재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좀 지났고 시장이 조금 잊혀졌잖아요. 그 내용들이 많이 네네.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솔직히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PBR 요즘 PBR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이슈적인 부분에서 기관 매수가 조금 연기금 쪽에서 기관 매수가 잠깐 이 숏하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등성 보고 좀 지금 시세 줄 때 한 15,000원 부근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가 궁금하실까요? 코리안 리오. 코리안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000원에 20%요. 7,000원에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거가 지금 저기 얼마큼 배당이 괜찮은 걸로 아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어느 선에서 좀 매도 나가야 되나고 알고 싶고요. 네. 그 어저께도 밀리다가 막판에 플러스를 만들어 놔서 팔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겠는데 어떻게 보시나 하고 상담 좀 드리려고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건 뭐 배당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 뭐 배당량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배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 기업이고 보험 쪽에 최근에 이제 역시 보험 쪽도 PBR 이슈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올라가면 한 8,000원, 8,400원, 500원대 정도부터는 조금 매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도 받고,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래서 근데 배당은 저기 2월 15일 이후에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그 올해부터 해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이 어떤 그 총회 쪽 관련된 부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또 우리가 원래는 연말에 다 나왔었는데 그 뒤에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뒤로 오고요. 그래서 시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면 굳이 배당에 대한 부분보다 시세로 이익을 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저거 하면은 안 샀던 사람들도 일단은 배당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면은 시세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시세가 나와서 배당 수익률이 만약 5%에 10% 사이 정도로 하는데 내 수익이 15% 20%면은 어느 게 나을까요? 20%가 낫죠. 그러니까 오르면 파는 게 낫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8,500원 이상 가면 저점에서 수익률이 좋잖아요. 잡으려면은 배당량 떼고 나서 잡으려면 어느 정도에서 네? 저거 배당락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세가 나올 때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 중이시잖아요. 아니 그죠? 매도는 하고요. 네.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그거는 그때 보여주면- 가서 봐야 되죠. 제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어디까지 내려온지 제가 이미 뭐 이걸 다 그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 돼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미리 예측을 했는데 얼마 갔다 얼마 올 거니까 얼마에 사자라고 하신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때 상황에 네.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신 관점에서 D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결과를 만들고 다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원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YIK 6,230원 정도 되고 40%입니다. 6천 얼마요? 6,240원. 240원이요. 네네. 네, 떨어지는데 사셨어요? 아, 먼저 제가 한 7,200원대 들어갔다가 네. 그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좀 욕심부리다가 놓쳐가지고 추매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가능한지 반도체가 네. 올라갈 때 원금회복은 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네. 돼서. 그러니까 대응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어요. 7,200원 같으면은 애초에. 네네. 네, 저 위에서 변동성도 크고 막 크게 움직였잖아요. 막 빠르게 움직이고 막 급등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짧은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인 수익을 내야 될 구간에서 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냈다라기보다는 기대가 컸던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더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빠지겠어라고 했고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르겠지 하고 들고 계셨던 거지 이게 놓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왜냐하면 다음을 위해서 지금 이걸 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놓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팔지 계획이 확실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네. 네, 그걸 한지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단가 낮추셨으면 당연히 단가 낮춘 거는 내가 의도치 않게 지금 추가적으로 비중이 더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비중을 또 덜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 그 계획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원래 내가 7,200원에 비중을 10% 정도 들어갔었는데 맞잖아요. 그죠? 한 10%, 한 20% 사이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강제적으로 단가를 확 낮추신 거잖아요. 네네. 맞죠? 그 의도치 않는 비중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줄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7,200원, 7,400원, 500원 갈 때까지 이 비중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못 팔고 더 크게 물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매수가에서 손절 가능할까요? 매수가에서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까요?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 삼성하고 연계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네. 최근의 흐름은 기업이 문제가 있어 빠진 것보다 얘는 주도주 섹터에 포함되어 있다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시장의 어떤 차익 실현이 시작되면서 빠진 종목이라서 반등이 우리가 그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추세를 바꿀 거냐 말 거냐는 고민하는 한 번의 상승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6,200원 정도면은 올 거니까 그때 정리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더 네. 들고 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사더라 아니, 더 제가 지금 다른 보세요. 것도 했다가 내려 너무 손절이 커가지고 요거까지 하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확 늘어나니까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비중이 적어서 올라도 조금 수익이 만족 안 돼 더 들고 있었는데 떨어지면 비중 늘려놨는데 더 떨어지니까 이건 더 큰 부담이 돼 버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줄이셔야 되는 거고 매도하시고 네. 지금 5,000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5,000원, 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싸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건 맞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나요, 현재? 당연하죠. 뭐 가격대에서? 주가라는 건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요. 네. 그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얘가 주도하고 있던 어떤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 얘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분위기 주도하다가 갑자기 바이오가 막 갑자기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얘가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 못 오르겠죠. 그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바이오가 좋네 하고 절로 옮기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파는 사람이 생기고 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주가가 회사가 좋아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주가라는 거는 이 좋은 기업이 떨어질 수 있을까 오르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시장 관심 소외돼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아직 반도체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올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라인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6,200원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아요. 잘 네, 매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모센스. 아모센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000원에 네, 10%요. 10%요. 네. 이 19,000원에 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른 투자 증권회사에 그걸 사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충분히 작년에도 팔 수 있었는데 네. 갑자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까먹고 주가가 지금 계셨구나. 바닥인데 지금 네. PBR 보니까 저 PBR도 아니고 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기업은 PBR을 따질 기업이 아니죠.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거기도 심지어 옥석을 가려야 될 판인데 이 네. 기업은 테마주예요, 테마주. 네. 아시겠죠? 테마 이슈가 돼야지만 네, 갈 네.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좋지 않아요, 진짜 보신 대로. 네. 근데 끼가 가끔 이제 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아서 10월 달에 빠지고 올해도 시장이 안 좋은 흐름에서 내려가 있는 흐름에서 그냥 거기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테마적인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럼 네. 결국 나중에 이슈가 됐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원래 잊고 있던 거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비중을 늘려서 회사도 잘 모르는데 비중을 늘려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네. 좀 두세요. 네.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현재 상황에. 네. 아시겠죠? 네. 좀 두고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요. 나중에 네. 이 기업을 좀 닫아놓고 원래도 관심을 보다가 그렇다고 네. 잊고 지내지 마시고요. 네. 14,000원까지 오는 거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네. 뒤에 이제 얘는 시세가 그 위로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하는 거지 이 밑에는 의미가 네. 없거든요. 지금 가격이. 네. 네.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진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떨어져서 시간이 네. 걸릴 뿐인 거고 이슈가 되면 14,000원 근처로 올라올 거예요. 그 네. 뒤에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싸다라고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슈가 되고 난 뒤에 봐야 되는 기업이다. 이해되셨죠? 이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지 말고 고맙습니다. 근데 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목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종목하고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오리온 11만 6,200원이고요. 네, 25% 비중이에요. 25%요. 네. 잠을 못 들고 있어요, 요즘.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잠을 못 들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걱정이 잔다고요? 돼서. 예. 큰 돈 들어갔어요. 네. 예. 근데 오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떨어진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픔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뭐 이 기업이 지금 뭐 망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음은 그냥 내가 잠을 못 자는 정도로 하면 내가 그럼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굳이 뭐 닫아놓고 안 보는 게 더 낫고 나중에 되면 그래도 더럽게 마이너스가 몇 천만 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투자 걱정. 자체가 어머니 제 얘기를 더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예, 어머니가 그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아야 잠 못 자고 피곤한데 이 기업에 대해 내가 투자를 어떻게 계속 이어가겠어요. 계속 신경만 쌓이고 스트레스만 받지. 바꾸셔야 돼요. 투자라는 거는 안 좋았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게 또 오는 게 투자예요. 그렇죠? 주식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른 차이니까 일단 오리온은 최근에 이슈가 이 기업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에 대한 투자성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인식돼서 빠진 거예요. 이 기업이 하고 있던 사업의 문제, 기본적인 기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초코파이 잘 팔려요. 그리고 과자도 잘 팔리고, 그 해외 그러니까 시장에서 과자만 잘 팔지 되고. 왜 무슨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해서. 괜찮아. 어머니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 못 잔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가 빠질 만큼 빠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비중이 25%인데 이걸 내가 더 늘리면 더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아니. 기다리시면은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하루하루 그렇게 신경 쓰면은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지쳐서 결국 힘들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저는 어머님 일단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구조 리스크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매도는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 포지션도 들어오고 투신 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시 재차 반등해서 매수가 지금 11만 6천 원대 정도는요. 애초에 그렇게 리스크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시간은 걸려요, 당연히. 아시겠죠? 얼마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겠죠. 많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정보가 회사보다 조금 느리니까. 그래서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주가가 10만 한 5천 원대 정도까지 위쪽으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방향이 바뀌기 10만 시작할 5천 원.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10만 5천 원이면 여기 오면 매수가까지 이제 조금씩 올라오려나 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전략을 짜드릴게요. 예, 10만 걱정하신다고 5천 원까지 달라지는 거 그럼 없습니다. 기다릴까요? 네? 10만 5천 원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볼까요? 네, 기다리시고요. 내려가는 거 겁내지 말고 내려가면 조금씩 적금 더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10만 5천 원 이상 되면은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꼭 전화 주세요. 잠 잘 감사합니다. 주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패스아크. 넷패스 아크요. 예. 네, 3만 원에 20%. 3만 원에 20%요? 네. 최근에 사셨구나, 올해. 그쵸?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매수가까지 오면 팔려고 그러는데 매수가까지 올까, 예. 네, 오면은 절반만 팔고 좀 더 들고 있어 보세요. 그래요? 네, 왜 팔려고 그래요? 어쨌든 올라요. 아니 팔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네. 그래. 3만 원까지 올라라면 그 시간이 좀 걸릴란가 어쩔란가 싶어서 그래. 3만 원까지 오긴 오네, 예. 네, 제가 보기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올라오면 기다리시고요.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냥 끊으시게요.
아니 저 3만 원 올라오면 반쯤만 팔아라며 얘. 네, 반틈 팔고 그 다음에는 어. 조금 들고 계시고 얘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3만 원대 올라온 게 예. 제가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못 봐 얘. 못 봐요. 예. 한 2022년부터 지금 예. 사신 가격대를 계속 올라왔다가 못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2022년이면 한 1년 반 전이에요. 1년 반. 그죠? 긴 시간 네네. 동안 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네. 3만 원 위로 갈까 말까 가다 말다 하고 있는데 네. 이슈가 없으면 못 가는 건데 얘도 반도체 쪽의 연계성을 네. 계속 가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좋은 내용이 앞으로 올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연계돼서 뭐 주도적인 대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가져가시면 다음에 3만 원대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위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3만 원대 다 팔지 마시고 절반만 네네. 파시고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 또 네네. 수익을 줄 거니까 아시겠죠? 네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문자가 좀 접수가 돼 있어서 문자 상담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고요. 자, 매수가는 31,400원이고 비중은 1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때 이슈가 좀 많이 됐죠. 작년 초에 이제 주도성, 흐름성의 이슈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이 지금 뭐 VR이나 XR 기계들이 나온다라고 했지만 실적으로 좀 주목받는 부분들이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줘야 될 퍼포먼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LG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실적이죠. LG 디스플레이도 흑자 전환했지만 다시 또 약간 좀 흐름성이 다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시 끼가 있는 작년에 어떤 주도적인 흐름 보였던 끼가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좋다라고 하지만 또 연계돼 있는 기업들은 또 리스크가 있고 결국 어떤 부분에 움직여야 되냐면 테마 이슈인 것 같습니다. VR, XR 쪽에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선익 시스템의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을 때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31,000원대 계속 갇혀 계시면 탈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혹시나 가격이 좀 다운되고 지금 말고요. 실적 캔슬가 좀 바뀌는 게 얘는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31,000원대 가격 오면요. 상당 가격이잖아요.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왜냐하면 이미 시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얘의 어떤 실적 구조를 보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오면 매수가 근처 31,000원대 부근에서 일단은 정리부터 하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네요. 바이넥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가 15,700원이고 비중이 17%라고 하시는데요. 자,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이넥스의 흐름성에 바닥에서 들어온 매수는 생각보다 좀 좋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 여기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12,000원대 정도까지 넘어서야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가 높으니까요. 근데 단가를 낮출까 말까 고민만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좀 보시고 단가는 한 9,100원대에서 좀 낮춰두시면은 9,100원대 부근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가서 낮춰두시고 시간은 뭐 와서 낮춰놨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나는 근데 그럴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을 한 12,000원대 부근 쪽으로 조금 낮춰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어중간하게 14,000원, 13,000원대 낮추실 것 같으면 아예 낮추지 말고요. 올라오면 오히려 손실을 보더라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은 9,100원 쪽 아래쪽에서 9,300원 아래쪽에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한 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무작정 사지 마시고 한번 되새겨보고 천천히 어떻게 내가 매수 관점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여력이 되고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충분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바이넥스는 현재 흐름상에서는 수급적인 요인 쪽이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전략을 한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힘스 가지고 있고요. 네. 7,450원에 15%요. 얼마요? 7,450원.
네, 비중이 15%라고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제 금액까지 올지. 예. 뭐 이슈는요, 뭐 중국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얘도 역시 OLED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연계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슈가 확 돌았을 때 올라와요. 또 중국하고도 또 얘기가 나와야 또 좀 더 강해지고 뭐 삼성전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돌발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만 거래가 보시면은 거래가 굉장히 없죠, 그렇죠? 네. 하루에.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박스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박스권은 그 주가 갇혀 있는 구간인데 거기 위쪽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넓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그 보면은 조금 딜레이가 있다고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힘스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산 가격이 거기 약간 위쪽에 있죠.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네. 해보면 위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탈출 전략을 짜고 반등수에 나오려 그러면 내 단가가 이 사각형 안에 들어와야지 좀 매도하기가 좀 수월했죠, 그렇죠? 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현재 당장 이 기업의 어떤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한 6,200원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내일부터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6,3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비중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넣으면서 내 가격이 7,000원 아래쪽으로 진입하는가를 보고요. 일단은 네. 7,000원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다음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00원에서 다시 절반 정도 팔고 다시 또 네. 내려오면은 또 낮추고 이 전략으로 올해 이제 조금 계속 가다 보면은 단가가 한 7,000원 아래쪽으로 점점점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네. 큰 돈을 넣지 않고. 이해되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낮춰 가시면서 7,000원 아래쪽으로 단가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7,000원 위로 가격이 크게 오를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됐어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다시 모르겠으면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현대 이하요. 현대 위아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3,000원에 10%. 73,000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 매수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 타가지고 네. 그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것이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 그게 네, 궁금해서요.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가 뭐 비중을 한 조금 더 낮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낮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네, 한 5% 정도 더 하면은 네, 네,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도요. 네. 어저께 하려고 했다가 못했거든요. 다 이제 그런 거예요. 어제 할 걸 그랬네. 오르고 나니까 예. 어제 할 걸 그랬는데 떨어지면은 안 하기 잘했네.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자동차 쪽 분위기가 좋고 얘도 뭐 지금 자동차 분위기가 솔직히 좋아요. 수급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조금 더 힘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 때 좀 낮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가격은 어제 있었던 기준에 어제 살려고 했으니까 어제 기준 안에서 좀 낮추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한 64,500원 아래쪽으로 조금 눌려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주도하고 있는 게 현대기아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낮춰 주시고 한 7만 원 아래쪽으로만 좀 낮추세요. 한 69,000원, 거의 5% 정도 더 사면 한 69,000원대까지 한 7만 원대 조금 안 되게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할까지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낮게 사셔야지 낮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낮춰주시고 목표가는 사신 가격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73,000원 이해되세요? 볼까요? 네. 근데 타 방송에서 보면은요, 뭐 8만 5천원인가 8만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더라고요. 그 그래서- 믿으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네. 물을 못 탔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물도 이런 못 생각을 탔고. 하세요. 어머니, 네. 8만 원까지 가는데 그 비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내가 목표가를 8만 원, 저 사람 그 얘기했던 뭐 애널리스트 얘기대로 8만 원 목표가를 잡았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사는 비중에 5%의 비중에서 8만 원의 목표가를 잡아 내가 들어가는 비중 5%의 8만 원 목표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추가 매수를 더하게 되면은 10%의 비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5% 비중 가지고 목표가를 8만 원 잡았는데 내가 비중이 늘었으니까 수익률도 그만큼 반틈 내려도 되잖아요. 비중을 그만큼 2배로 샀으니까. 맞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비중을 늘리게 되면은 수익률도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금액적인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와도 수익금은 똑같거든요. 그럼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굳이 8만 원까지 안 봐도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8만 원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 7만 3천 원도 제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과하게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욕심에 대한 관점 보지 마시고 그런 얘기 들리면 못 팔아요. 진짜 올라오면 진짜 갈 것 같아서 못 팔았더니 한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못 팔았다가 돼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대로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7만 3천 원 이제 단가 낮췄을 때 7만 3천 원을 비중 축소하시는 자리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태경 케미컬이요. 어떤 케미칼요? 태경. 아, 네. 매수가 비중은 케미칼? 어떻게 되세요? 14,900원에 20%. 14,900원에 20%요? 네. 이거 단가 낮춘 것 같진 않네요. 그대로 들고 계셨던 것 같다. 그렇죠? 예, 조금 왔을 때 목표가 왔을 때 좀 팔고요. 네. 남겨둔 게 이렇게 됐어요. 일단 홀딩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뭐 시장 반등에서 조금 신호를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얘는 괜찮아요. 들고 계시면은 매수가에서 매수가 이쪽으로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나가야 기업이고요. 자리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네. 떨어지거나 하면은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떨어지는 쪽을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얘는 올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두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맞잖아요. 제가 지금 얘를 보는 시선 지금 오늘 이제 어머님 상담하셔가지고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확률이 높아진 위치다. 이런 판단이 서요. 네. 왜냐하면 이건 뭐 기술적으로 보는 거지만 기업이야 뭐 당연히 내용적인 부분들이나 소재 그 화학적인 소재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재료적으로 계속 깔려 있는 부분이고 실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끼도 약간 이제 태경그룹 쪽에 한 번씩 시세 나올 때 또 강하게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봤었을 때 얘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그때 이제 사셨을 때가 이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작년 6, 7월 달. 근데 그때 만들어 놓았던 어떤 구간들을 조금씩 해소해 가면서 추세적인 부분을 단기간에 꺾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방향성을 바꿔야 될 위치다. 그럼 시세가 나와야 될 위치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 최근에 만들었던 가격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맞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면은 비중을 오히려 조금 줄이고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올라오겠지만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온 데서 이익 실현만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가가 15,000원대라서 수익을 좀 높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15,700원, 16,000원대 가면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쪽이니까 홀딩하시고 쭉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단가는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가 낮출 수 있는 여력을 뭐 한 5% 정도에 조금 낮추시는 거 있는데 큰 의미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20%를 더 사는 거는 제 얘기만 믿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확 내가 비중 확 키우겠다는 거는 제 얘기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애초에 잘못 샀는 가격대에서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할 준비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 비중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추가 대응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요. 네. 페노션 6,100원에 8%거든요. 6,100원에 8%요? 네, 지금 추가 매수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온 것 같아서 먼저 네. 전화 드렸어요. 하시고 떨어져도 기다리셔야 돼요. 아, 네. 네. 하는 자리는 맞아요. 지금 한번 하고요. 혹시나 또 네. 떨어지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흐름상을 보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자리에서 내가 온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잘하고 계신 건데 맞아요. 지금은 더 늘리셔야 돼요. 조금 비중이 8%니까 조금 늘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흐름에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오르다가 또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때 내려갔다 또 이렇게 느낌이 올 때 조금 더 사고 본인을 믿으셔야 돼. 그렇죠? 네, 잘 네. 잘하고 계신 거. 이 지금 리듬감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늘리고 또 지나면 또 늘리고 해서 내가 전체 비중을 한 15%에서 20% 지금 8%에 한 2배 정도 한 16%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2%씩 나눠서 아니면 3%씩 나눠서 조금씩 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세요? 네, 네. 네, 네, 단가 이해하겠습니다. 조금씩 낮춰 가세요. 낮춰 놓으셔야 될 거예요. 6천 지금 100원에 그냥 기다리고 비중이 적으니까 낮춰 가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근데 시간은 알겠습니다. 걸려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뭐 변동성을 이렇게 주다가 내려와서 횡보하던 게 아니라 계속 원웨이성으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걸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조금씩 뭐 낮춰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 천천히 낮추셔도 되고요. 조금씩 매수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네,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현대 로템이고 예. 네, 36,180원에 10%요. 36,000원이요. 네네. 네, 네. 힘드시죠? 예, 이거 뭐 그냥 그대로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싸게. 난 계속 가야지 뭐. 이거 어떻게 손절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손절할 만한 기업 내용성은 아니니까요. 손절은 하지 네. 마시고. 네. 뭐 계속적인 흐름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가를 진작에 낮추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작년에 뭐 힘들어갖고 계속 떨어지는 건 보다 어떻게 낮췄겠어요. 못 낮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좀 횡보하는 흐름성 나오고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았었는데 좀 네. 이슈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또 다시 매도가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어중간한 가격대 사지 마시고요. 가격이 확실하게 할인되는 가격대 한 2만 원 초반대 근처 2만 5천 원 아래쪽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낮춰야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아. 어중간 아무 때서나 그냥 이 그 비중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아무 때서나 그냥 내가 아이고 여기서 이만큼 떨어뜨리지 해버리면은 네. 그냥 그건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만큼을 샀을 때 얼마나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근데 네. 싸게 사면 더 가격을 그만큼 많이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자꾸 비중 조절을 해야 되지. 그냥 와 뭔가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젠 좀 낮춰 오를 것 같으니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버리면은 그건 다 실패예요. 거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싸게 사서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까? 지금 이 가격에서 10% 사면은 10% 더 사 20% 되면은 비중이 확 늘어나는데 평단가는 31,000원밖에 31,000원, 3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맞아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가격 3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만 근데- 며칠 전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쳤는데 내가 만약에 한 2만 5천 원 아래쪽에 사면은 똑같은 비중을 사더라도 내 평단가가 3만 원 네. 초반대에 3만 원 근처까지 확 떨어져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3만 원 한번 왔던 가격이니까 다시 올랐을 때 오히려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싸게만 살려고 하세요. 기다리는 게 힘든 것뿐이지 가격이 네네. 싸지면은 내가 살 거란 준비가 돼 있으면은 싸지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렇게 아.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면은 마음이 좀 가벼우십니다. 아, 더 살 예, 여력도 저는- 되니까. 예, 참고 잘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현대로템은 제가 봤을 때 흐름상의 문제인 거고 주가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아래쪽에서 더 싸게 살 계획을 좀 두시고 기다려 줄게요. 아시겠죠? 예. 한 25,000원 써냈어요. 아래쪽 25,000원쯤이다라고 생각하지 25,000원 내려가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이쪽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걸 기다려서 종가에 조금씩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사지 한 번에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 25,000원 아래쪽에서 조금씩 접근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제이오고요. 제이오요. 예, 네. 제이오 3만 원에 15%. 3만 원에 15%요? 네. 어, 제가 네, 전에 20%였는데요. 네, 그때 멘토님한테 그 상담했었는데 네, 그 비중 그때는 그 31,500원에 5% 제가 매도했거든요. 네. 그때 수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네. 나머지 15%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 그것 때문에. 첫 대응은 참 좋았는데 이제 주가가 네. 떨어져가지고 그죠? 제가 이것도 제가 상담할 때 저 밑에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잘 그래도 팔았는데, 그때는 한 28,000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잘 팔았는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금 또 이 흐름성을 지금 계속 이제 여기에 계속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내가 팔고 나니까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제이오 같은 경우 지금 사면 안 돼요. 사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제 2월달, 3월달 지나서 1년 정도 좀 지나고 이 네. 초반 때 이 기업은 사이클이 좋았거든요. 흐름성이 좋았었고 뭐 2차 전지 쪽 네. 이슈도 있고 에너지 쪽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게 이제 작년에 어떤 그 기조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섹터 쪽에 대한 네. 부분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소외성 흐름성에서 조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반전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이 지금 촘촘하게 내려왔던 흐름이 시장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 우리 쪽 연계돼 있는 것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네. 그러면 우리도 올라갈 힘도 없고 그냥 냅둬 버리자 하니까 개인들이 그냥 천천히 팔아서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신호를 확인하고 사야 되지. 지금 사버려서 가격만 떨어뜨렸는데 계속 흘러내려 버리면 시장에 관심 못 받고 흘러내려 버리면 더 큰 비중이 이제 크게 물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예 안 사고 네. 끝까지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해서 어제 조금 오르길래 네. 지금쯤에 해도 되나? 이렇게. 아니요. 잘못 이게 무슨 오른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잖아. 이게 무슨 오른 거예요. 어제 시장이 좋았던 분위기인데 얘는 시장 대비 조금 오르는 게 적었잖아요. 그 시장이 좋아서 같이 3% 올랐는데 네. 23,000원, 23,000원 이상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네. 기다리세요. 뭐 회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그냥 비중만 갖고 가요? 비중만 갖고 가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이걸 뭐 저 미래까지 어떻게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림 잘 그리는데 뭐 네. 기술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그게 네. 100% 맞다 그러면 다 얘기 드리죠. 근데 저도 그렇죠. 100%가 아니라 스케치하다가 색칠이 잘못되면 지워서 다시 색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비중 축소해놨던 시드 그거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의 기미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5%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매도했던 거. 좀 그걸로 기다리세요.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문자가 또 접수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요. 문자 종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스틸이고요. 자, 매수가가 9,950원이고 비중은 40%다라고 돼 있네요. 기다려야죠. 뭐 이거 어떡합니까? 흐름성 나오는데 추가 대응하기엔 비중이 너무 많네요. 이 신규적인 부분이라면 저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한 번 더 접근하기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번 분할 대응이라면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비중 40%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너무 부담스럽고 이것만 갖고 계신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저는 추가 대응은 없지만 어차피 KG스틸은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 앞에 있던 수급이 그냥 가짜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거래 없이 만들어가지만 나중에 분명히 한번 크게 올라올 흐름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간 투자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홀딩 좀 하시고 좀 가져가시고요. 저는 지금 타이밍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타이밍은 적금성으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KG스틸의 어떤 가격적인 위치는 제 눈에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홀딩 의견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조금 아쉽습니다. 올라오면 좀 덜어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 상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네요. 최근에 뭐 금융주도 많이 올랐는데 수익 실현하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 들고 계셨던 부분이고 배당인데 배당 효과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속적인 흐름이 나올까라는 부분에는 의문점이 조금 있고요. 좋은 건 맞아요. 최근에 수급에서 조용할 때 수급 굉장히 많이 좋게 들어왔거든요. 기업은행, 뭐 우리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KB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떤 PBR 이슈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뭐 그 부분이 올라와서 흐름성을 잘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수급성이 조금씩 이제 주요 섹터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단기간 전략이 저는 올라오면 일단 비중 축소가 맞는 것 같고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거 한 2년 동안 배당에 대한 부분들 계속 챙겨왔을 테니까 배당 수익을 고려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 8,500원대 위로 올랐을 때 배당 수익 관점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단가를 낮출 여력을 지금 비중 30%에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배당 효과로 계속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중간 배당이나 과정이 있기 전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가격 단가를 조율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올라오면 저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한 8,400원대까지는 보이니까요. 그 부분에 왔었을 때 내 배당하고 지금까지 왔던 수익률까지 같이 계산해서 이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해서 충분히 판단해서 비중을 줄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ISC네요. ISC고요. 비중이 87,200원이고 가격이 87,200원이고 비중이 20%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는요. 이슈나 재료가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슈와 재료를 키우는 거는 투자자들의 관심입니다. 이슈와 어떤 그 재료를 불태우는 거죠. 불태우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할인 행사하고 너무 좋다 그러면 줄 서서 사잖아요. 근데 그 줄이 길고 길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 지쳐서 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매수하는 걸 포기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가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매수세가 강해져야 계속 올라가는데 그들이 이제 줄 서다 지쳐갖고 매수를 할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샀는 내 물건을 되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요즘 중고마켓에서 그렇잖아요. 애플 비전도 뭐 고가 거래된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기를 끌었던 거는 더 비싼 값에 팔린다라는 부분인데 그 인기가 사그라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가의 어떤 반등성 자체가 약해지는 게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도세가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조금씩 강해질 수밖에 없는 가격 상승을 보였던 기업이기 때문에요.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보를 하고 있다. 전 박스권이라는 표현보다 행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행보하고 있는 데서 상당한 가격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하단으로 더 내려가는 걸 사야지 위쪽에서 수익 내기가 좋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서 수익 내기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고요. 현재 87,000원대 위쪽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위쪽에서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놓아야 싸게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당연히 비중 축소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ISC가 아무리 좋아도요.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내려오면 추가 전략을 저 아래에서 봐야 되니까 비중 조절 역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저희 멘토님들이 지역에서 다른 지방에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김영구 멘토님은 토요일 오늘이죠.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정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일요일은 또 대전에 가서 또 강연회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대전 가서 또 강연회 또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같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현진 멘토 같은 경우도 부산에 가서 또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봐드렸는데요. 시장 자체는 조금 더디게 움직이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준 딱 잡고 천천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까지 이 순서를 지키시면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